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 제8강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한원진의 최성중 비판에 대한 이간의 비판과 한원진의 재비판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상 한원진과 최성중 사이의 논쟁을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한원진과 이간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최성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통 최성중을 통한 대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원진과 최성중은 기존에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성중이 한원진의 주장을 이간에게 보여줍니다. 전해서 보여줍니다. 이간은 그 내용을 읽고 한원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곧장 한원진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판을 다시 최성중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최성중이 여기서 다시 자기가 받은 이간의 비판을 다시 한원진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한원진은 결과적으로는 이간이 자기에게 가한 비판을 최성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한원진은 다시 또 이제 반론을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론을 전달하는 방식이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이간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다시 최성중에게 그 반론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최성중이 이간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양자 사이의 토론이 이제는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성중을 통해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논변 초기에 최성중을 통한 대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일단 오늘은 이발 논변은 일단은 제하고 인물성 동의 논변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간이 한원진에게 보내는 비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최성중에게 보내는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문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번역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단 금수운은 개 인물 균수 오행지기 이 편전 쇠유 분수 금론 기 분수 다소 요런 글은 요 앞에 글에 달린 소주라고 하는데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읽기 위한 어떤 편의를 위해서 금론 기 분수 다소 발용 여부 즉 가 기 오자 지중 위 일유의 일무 즉 불가. 그러면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제 네 번째 단락에 금수 운운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해드리면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에서 최성중이 주장하기를 인간이 아닌 금수, 그러니까 동물들도 오상을 모두 풍부받기는 하였지만 발용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기에 구속되어서 드러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원진은 거기에 대해서 기에 구속되어서 오상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작용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풍부받을 때 오상을 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 그래서 최성중을 비판할 때 네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내용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과 사물이 모두 오행의 길을 똑같이 오행의 길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똑같이 받는다. 똑같이 받으나 그 받은 기의 치우침과 온전함에 아주 심하게 그 정도의 차이가 많고 적음 뛰어나고 모자람 이런 차이가 있으니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논하기를 그 분수에 많고 적음이 있다고 그런 것 가지고 논한다면 그리고 혹은 오상을 다 받았지만 그것이 요 기의 차이로 인해서 실제로 발용하여 바깥으로 실현되는지 작용되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그렇게 논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것은 옳다. 그런데 만약에 이 5가지, 이 오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행의 길을 받았기 때문에 오상의 덕도 모두 받는다고 이제 봐야 하는데, 이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오상, 인의 예지신의 오상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는 있고 뭐 다른 하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인은 있는데 의는 없고, 얘는 있는데 지는 없고, 어떤 것은 있는데 어떤 것은 없고, 이렇게 말하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간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중요한 초점은 이 발용 여부와 분수 다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한원진과 최성중의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동물들이 인간처럼 사단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이해를 공유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한원진은 오상이 없으니 사단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성의 문제로까지 소급하고 있다면, 최성중과 일관되게 지금 이간은 성은 온전히 갖추고 있는데 발용되는 맥락,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해서 성으로까지는 소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으로까지 소급하지 않는 그 설명을 키워드로 표현하면 지금 하는 그 이간이 분수 다소 그리고 발용 여부 있게 있는데, 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생략했던 소주의 내용은 이 분수 다소라는 말은 본래 주자의 말이고, 그리고 이 발용 여부란 말은 본래 정자의 말이다 라고 해서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입장에서 비판을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아래 내용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1초 1목 하 막비 2오 소조 이황 교령어 초목자 영유 부진품 오자지리제 오양설 즉 덕소지론 공 미위득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풀이나 하나의 나무라도, 무릇 하나의 풀이나 하나의 나무라도 무엇인들 이오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의 준말입니다. 음양과 오행, 양은 2가지이고 오행은 5가지라서 그래서 이오라는 이제 준말로 음양오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 지은 바이니, 이렇게 조금 의역해서 풀면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들, 하나의 풀이나 하나의 나무라도 무엇인들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제 혹은 없는데라고 적고 있습니다. 없는데 하물며 이 초목보다도 비교적 더 영명하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비교적 더 영명한 것이 어찌 5가지의 리, 그러니까 이제 오상인 것이죠. 오상을 모두 풍부받지 않음이 있겠는가?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사실은 이 내용도 이 모두 오행지기를 받았다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의 그 심성론과 우주론의 틀에서 봤을 때 모든 만물은 음양오행의 기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음양오행에 대응하는 이제 건순오상의 리를 받는다. 요것이 이제 중용 1장에서 주자가 제시한 해석의 기본 틀입니다. 이제 이것은 기고, 이제 요것은 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음양오행의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함의하는 바는 음양오행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만물이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양오행의 기를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건순오상의 리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제 여기 오상은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오상을 가지는 것이 이제 기본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금수, 동물이죠. 그런데 이 금수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능동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반면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름의 지각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똑똑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역해서 풀면
초목보다는 이제 똑똑한 것이죠. 말하자면 동물이 지각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부족한 인간보다 부족하지만 판단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영명한데 이 초목들조차도 이 대원칙에 의해서 오상을 가질 것인데 하물며 이 초목보다 더 영명한 이 금수들 동물들이 어찌 이 오상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이런 설들, 이제 덕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원진의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할 때 보통 자로서 부르기 때문에 이 덕소라고 하는 한원진의 자로서 이제 한원진의 이 주장은 그래서 뭐 이제 그 온당치 못한 것 같다, 뭐뭐 한 것 같다, 온당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 아직까지 그리 길진 않습니다만 이제 최성중을 통해서 이간이 한원진을 인물성 동의론에 관련해서 비판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한원진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하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한원진의 반론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성중에게 답하는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간이 주장한 내용에 비해서 지금 한원진이 주장한 내용은 훨씬 더 좀 길고 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인물성 동의론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4단 소론 2위 인물 균수 오행지기 고 초목 금수 역 개 진품 오상지성작 반복사지 종 미달기지 수용 황괴 제5소견 이리연지 즉 인물지성 무부전의 이기연지 즉 인성전이 물성 불능전의 고 주자왈 론 만물지 1원 즉 리동이 기 관 만물지 이체 즉 기유 상근이 리절부동 율복선생왈 천지지성 인여물 일량 5왈 만물 즉 성 불능품 전덕. 좀 이게 해석해 가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한원진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비판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제 4단에서 논한 사람과 동물이 혹은 이제 식물까지 포함해서 물이 모두 오행의 길을 똑같이 얻음으로 초목과 식물 그리고 동물, 금수 또한 모두 오상의 성을 다 풍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반복하여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끝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정말로 내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수사적인 표현으로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판의 내용은 이제 이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 나의 소견에 리로서 말하면 사람과 사물의 성이 온전치 않음이 없다. 그러나 기로서 말하면 인성, 사람의 성은 온전하지만 동물이나 식물의 물성은 온전치 못하다, 온전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전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자께서 말하시기를 만물의 하나의 근원을 논한다면 리는 같고 기는 다르다. 그러나 만물의 체가 만물의 다른 체를 살핀다 하면 기는 오히려 서로 비슷하지만 리는 절대로 다르다. 좀 상반되어 보이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자에 이어서 이제 율곡 선생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천지지성은 사람과 물이 똑같다 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또 율곡 선생이 이제 다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근데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만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물이 이제 사실상 실체적인 의미는 인간을 제외한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경우에는 성이 그 온전한 덕, 완전한 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상을 다 받았냐의 문제가 되겠죠. 오상의 그런 완전한 덕을 풍부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의 성을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방식은 뭐냐면 분명히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 똑같은 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를 뭐 태극이라고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보편의 리이기 때문에 그 리와 성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람과 사물의 성이 온전히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측면을 지금 여기서 보면 만물의 한 가지 근원으로 봤을 때는 리는 같다, 다른 것은 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원진의 초점은 이러한 측면 말고 다른 측면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측면이 뭐냐면 후자에서 말하는 만물의 이체를 봤을 때 관점이 되겠는데요. 근데 일단 이 후자에 있는 기유 상근과 리절 부동의 의미부터 이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 드러내는 어떤 양태나 어떤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기에 가까운 어떤 지각적인 활동이나 더 쉽게는 어떤 욕구적인 활동, 이런 걸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능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뭐 추위가 오면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기적인 활동에 가까운 것,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람과 동물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기후상근이 가리키는 것은 주의의 해석을 따를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반면 리절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성,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옳은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상으로까지 실현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동물이 현격하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상을 인간만이 실현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제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 만물의 이치라고 했을 때 요 체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리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다른 동물은 뭔가 출발점부터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을 뭐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형체라고 말하든 어쨌든 그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는 어떤 그 측면이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체가 다르다, 이체라고 표현했다.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한원재는 지금 이 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보편자와 성의 동일성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사물의 성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 현실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양태에 우리가 주목했을 때는 반드시 이 두 양자 간의 어떤 그 동물과 인간의 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해야 하는 그런 측면 또한 있다. 그리고 이 후자의 측면을 우리가 어떤 이 본성론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부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그런 취지에서의 설명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또 읽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취, 리상간, 즉 리무부동. 취, 기상간, 즉 리절부동. 이 실즉 동자 불외어 이자. 이 이자 불리어 동자의. 이건 이제 세조도 같이 읽고 해석하면서 가겠습니다. 주자 소위 혼연 태극지 전체 무불 각구어 일물 지중자야. 이것은 이제 리무부동의 측면을 이렇게 지금 부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절부동의 측면을 이제 주자의 말을 가져와서 주자 소위 인의 예지지 수연자 이녀 무리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리의 측면에 나아가서 본다면, 리의 측면으로 본다면 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리의 측면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태극의 절대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결국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의 이른바 혼연한 태극의 전체는 이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삶을 각각 가운데에 각각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본성은 결국에는 태극이 갖추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리는 당연히 똑같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근데 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리는 절대로 다르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자의 이른바 인의 예지, 오상인 것이죠. 인의 예지의 수연한 것은 사람과 우리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의 예지지 수연자의 요 의미도 사실은 미묘하게 동론자들하고 이론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원진의 해석을 일단 따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인의 예지의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중에서 수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한원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러한 수연한 것, 그러니까 이 수연한 것은 인의 예지의 가운데에서 어떤 걸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의 예지 자체를 형용하는 말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의 예지지 수연한 것을 동물도 얻지 못했다. 사실 이건 이제 주자가 이제 한 말인데 그것을 지금 요 수연하고 인의 예지가 사실상 같은 말로 한원진이 해석을 하면서 이 수연한 인의 예지를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다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동론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 수연한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얻었다. 동론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외아미간의 분수다수라고 표현했던 그런 이제 그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상은 다 갖추었지만 그 분수의 다수에 의하여 동물들은 이 수연한 것은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 한원진의 입장은 이 인의 예지 자체가 수연한 것이다. 인의 예지는 이 자체로 덕이기 때문에 수연하지 않음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한원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의 예지, 수연한 인의 예지, 이것은 이제 이념물이 다르니 사람만 얻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한원진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실은 요 같은 것은 이 다른 것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것도 요 같은 것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의미는 요 절대적으로 똑같은 요 태극으로서의 요 성과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다르다고 할 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다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의 태극이 성으로 들어와서 풍부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각도로 봤을 때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다른 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것도 이 같은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다. 근데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른 의미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포착해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러한 식의 어떤 그런 설명 방식이 한원진의 유명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성 3층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컨셉이 되겠습니다. 예, 그 한원진의 비판이 조금 더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취 기상간 이 초목금수 개 품진 인의 예지지 덕 이 여인 일동 즉 주자 하이왈 리절 부동 율곡 하이왈 물 불능품 전덕호 만약에 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초목과 금수가 모두 인의 예지의 덕을 모두 풍부 받는다면 받아서 사람과 한결같이 똑같다면 금수들도 다 받아서 한결같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앞서 보았던 그 내용을 이제 다시 가져옵니다. 주자는 어째서 리는 절대로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율곡께서는 어째서 물은 온전한 덕을 이제 완전한 덕을 풍부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이제 이렇게 또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까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지기 걸일 즉 부득 생물 고 만물수 개 균수 오행지기 물지 소수 극기 혼탁 즉 길이 역 지득 위 혼탁지리 이의 기 가이차 이 여론 인의 예지지 수연자재. 번역을 이어가겠습니다. 오행의 기가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물을 낳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만물이 비록 모두 오행의 기를 똑같이 얻기는 하더라도 얻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양오행이 모두 갖추어져야지만 하나의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만물들이 모두 오행지기는 얻는다. 똑같이 얻는다. 요건 이제 동론자든 이론자든 그냥 공유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이제 인물성 이론이 성립하는 것이죠. 사물이 받은 것은 오행지기는 똑같이 받긴 받는데 사물이 받은 것은 그 혼탁함이 극심하니 그렇다면 그 리 또한 단지 혼탁한 리를 얻은 것일 뿐이다. 어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의 예지 빼어난 인의 예지와 더불어 논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오행지기를 모두 받는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행지기가 사람 같은 경우는 빼어나게 좋은 오행의 기를 받지만 동물이나 식물들은 이 극히 혼탁한 기를 받았으니 그로 인해서 오행의 기는 받지만 이 오행의 기에 대응하는 그 리가 혼탁하여서 이렇게 혼탁한 경우에는 요 인의 예지 그 자체로 빼어난 인의 예지의 덕과 동일하게 이해되거나 동일하게 취급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르게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최성중을 통해서 한원진과 이간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직접 논쟁한 인물성 동의론에 관련해서 논쟁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최성중과의 의견 차이와 일관되게 그 동물과 식물이 나타낸 어떤 그런 한계, 사단을 싫어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상 자체의 유무로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논쟁하는 내용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초점은 한원진 역시 어떤 그 성리학의 어떤 우주론과 이기론의 대전제에 의해서 그 인성과 물성이 보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봐야 할 측면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단순한 강조점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이슈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원진의 성 3층설의 어떤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나면 더 구체적인 쟁점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의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